여러분,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이 있는 동네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두고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6일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마을은 어떤가요? 저출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걸맞지 않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공동 육아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우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곳이 어디인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 기자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인간은 점차 함께하는 삶에서 홀로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문명의 발전과 편리를 가져다 주었죠. 더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도 많죠. 특히 지금의 청년 시대는 인류의 출현 이래 처음으로 부모와 대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첫 세대입니다. 옛날엔 안전과 기아, 질병에 취약했지만 부모와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은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부모들은 일터로 떠나고 아이들은 집에 홀로 남겨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전기지를 갖추기가 힘들어졌죠. 안전기지가 없으면 사람을 믿기 어렵고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혼삼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진 까닭도 있지만 예전보다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고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홀로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 시대가 온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리 돈으로 2,000원어치 정도 물건을 훔쳐서 교도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먼저 늘었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국엔 75세 이상 절반 이상이 홀로 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외로움성 장관까지 두고 있습니다. 외로움성 장관은 이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층과 장애인, 난민 등 외로움을 호소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면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한강변 아파트, 멋진 외모, 화려한 스펙과 학력,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79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해 봤는데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친구, 공동체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우니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게 현대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요즘 선택하는 게 뭐죠? 반려견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는 대상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체 운동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도시의 공유주택과 전원 마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홀로 또는 함께 그런 두 개의 삶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라면 꼭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서울 수유동 밝은누리 공동체의 경우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수유동 여기저기에 흩어져 삽니다. 사는 건 각자 자기 집에서 살지만 마을 가운데 공동식당과 공동카페, 공동어린이집을 두고 식사도 함께하고 공동육아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밝은누리 사람들은 마을 밥상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식사를 챙기다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밥을 우겨놓고 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먼저 식사를 끝낸 어른들이 옆에 아이를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편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면서 살림 피로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생필품도 여러 명이 공유하기에 생활비도 많이 절감됩니다. 퇴근 후에도 가사 부담 없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독서 모임을 하거나 댄스 동아리에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 문발동 공방마을도 평범한 도시의 한 골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누군가 버리고 간 헌 탁구대를 자기 건물 실내 1층에 가져다 놓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 탁구대에 모여서 탁구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탁구대를 이용하는 어른들이 1명, 2명씩 늘어서 우리 동네 탁구 모임, 우동탁이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탁구 모임들이 활성화되니까 탁구 치고 놀고 나서 합창을 해보면 어때? 그때부터 함께 노래를 불러서 파노라마란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파주에서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다 보니까 삭막한 마을에 온기가 돌고 이제 2~3명만 모임을 만듭니다. 독서 모임, 자전거 타기 모임, 마라톤 모임, 시 모임 등 마을에만 모임이 50개나 될 정도로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라고 100%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숫자도 각기 다릅니다. 50명이 사는 공동체도 있고 서너 명의 지인들끼리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때? 하고 의기투합한 것도 있습니다. 사는 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일주일 내내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있고 맥주 파티나 인문학 공부 모임 한 차례 정도만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하는 분들이 상의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공부 모임을 할 것인지는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지 정해진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홀로 사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생활의 일부분만 함께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스즈카의 애주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보면 단지 모여 산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원래 속해 있던 야마기시 공동체라는 곳에서 처음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거나 공동체에 불을 쌓기 위해서 치달으면서 개인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를 쌓았지만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거죠. 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야마기시 공동체도 초심을 되찾기 위해 열린 대화 모임을 자주 갖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곳입니다. 저도 인간들이 지겨워질 때면 히말라야로 가서 트레킹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1달, 2달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무리 샹글리라 같은 멋진 곳에 가서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을 때 그곳은 결코 샹글리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는 사이로 살아가자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고 방황하기보다는 지금 방을 나서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